상상해보세요. 고요한 아침, 72세의 최영란 할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며 창밖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갑자기 가슴이 마치 누군가 꽉 찌는 듯 답답해집니다. 숨을 쉬기 힘들고 왼팔로 퍼지는 묵직한 통증에 할머니는 당황하십니다. 지금 단 10초 안에 생명을 구할 행동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심장마비는 우리의 일상을 순식간에 뒤흔드는 무서운 불청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주고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준비한다면 생명을 지킬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심장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온 이승호 박사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5,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심장마비의 위험과 그것을 이겨낸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가벼운 속쓰림이라 여기며 약을 먹다 소중한 시간을 놓쳤고 어떤 분은 침착한 대처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면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제 환자 중 69세의 김동현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침에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시던 중 갑작스레 가슴이 조이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과식했나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다행히 이웃분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하셨죠.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시며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몰랐다면 손주 얼굴을 다시 못 볼 뻔했어요. 그 황금 같은 30분이 어르신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심장마비의 5가지 경고신호, 혼자 있을 때 목숨을 구할 7가지 자구책, 미리 준비해야 할 4가지 습관, 그리고 근본적으로 심장을 지키는 3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 나도 준비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직감이 맞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누며 시작해봅시다. 먼저 심장마비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심장마비는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다가옵니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생존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심장마비의 숨은 경고 신호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5가지 신호를 이야기하며 왜 이 신호들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인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나도 그런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스치셨다면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몇 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이 바위에 눌린 듯한 무거움입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가 아니에요. 제 환자 74세 박순자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설거지를 하시다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그건 심장마비의 첫 신호였죠. 두 번째 신호는 통증이 팔, 턱, 등으로 퍼지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 통증을 치통이나 어깨 결림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67세 이영욱 할머니는 턱이 뻐근해 치과를 찾으셨지만 결국 심장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치 마라톤을 뛴 듯 몸이 무겁다면 이건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70세 김민수 어르신은 요즘 자고 일어나도 온몸이 무겁다며 진료실을 찾으셨죠. 검진 결과 심장혈관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숨이 가쁘고 식은 땀이 흐르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차고 손바닥이 축축해진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어지럼증이나 구토, 소화불량 같은 증상입니다. 이건 특히 노년층에서 심장마비를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제 환자 72세 이육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육순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밥을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해 소화제를 드셨어요.
그냥 배고프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몇 시간 뒤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된 뒤였죠. 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조금만 알았어도 달랐을 텐데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70%가 초기 위통이나 독감 같은 다른 질환으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이 착각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은 생존의 황금 30분을 벌어줍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게 왜 중요할까요? 심장마비는 단 몇 분 안에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이 신호를 알아차린 덕에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68세 최영희 어르신은 가슴 통증을 느끼자마자 병원을 찾았고 빠른 처치로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퇴원 후 손주와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매일 아침이 행복하다고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혹시 지금 나도 그런 증상을 느낀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잠시 펜과 종이를 꺼내 이 5가지 신호를 적어보세요. 가슴의 무거움, 팔턱 등으로 퍼지는 통증, 극심한 피로, 숨가쁨과 식은땀, 어지럼증과 소화불량. 이 신호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이 신호를 알았으니 만약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간단한 지식이 어떻게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혼자 집에 계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이 가빠옵니다.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당황하기 쉽죠? 하지만 지금 단 10초 안에 올바른 행동을 취한다면 생명을 구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순간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7가지 자구책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5분만 연습하면 누구나 익힐 수 있어요. 자, 침착하게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절대 눕거나 걷지 마세요. 눕는 건 심장에 부담을 주고 걷는 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몸을 안정시키는 게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 삼키세요. 아스피린은 혈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에 없다면 걱정 마세요. 이 단계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119에 전화하세요. 전화하자마자 주소를 명확히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난로 123 심장마비 의심 70세입니다. 라고 간결하게요. 구급대원이 빠르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문을 열어두고 열쇠를 현관에 잘 보이게 놓으세요. 구급대원이 문을 여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죠. 다섯 번째, 의자에 45도 각도로 앉아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세요. 심장 이상, 119 불렀음 같은 간단한 메시지를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을 조절하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후 소리를 내며 내쉬세요. 이 호흡법은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장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제 환자 65세 최민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어르신은 집에서 TV를 보시다 가슴 통증을 느끼셨어요. 당황했지만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침착히 의자에 앉아 119에 전화하고 문을 열어두셨죠. 덕분에 구급대원이 10분 만에 도착해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퇴원 후 어르신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침착하지 않았다면 손주들과의 약속을 못 지켰을 거예요.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발생 후 첫 10분 내 행동은 생존율을 50%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7가지 방법이 최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비결이었죠.
여러분, 이 자구책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서 혼자 5분만 연습해 보시면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방법을 익힌 뒤 이제 안심된다고 말씀하셨어요. 70세 김영란 어르신은 이 방법을 연습한 뒤 가족과 함께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날 갑작스런 증상을 겪었을 때 침착히 대처해 무사히 회복하셨죠. 어르신은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아침마다 손주와 산책하는 게 행복하다고 웃으셨어요. 이 자구책들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 7가지 자구책을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한 주의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방금 우리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혼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7가지 자구책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피하는 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심지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 지난 50년간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위급 상황에서 작은 실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7가지 주의사항은 단순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길잡이가 될 겁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이 몇 분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눕지 마세요. 가슴 통증이 시작되면 본능적으로 침대에 눕고 싶을 수 있지만 이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눕는 대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심장의 혈액순환을 돕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스스로 운전하거나 길에 나가지 마세요.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고 싶을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세 번째, 아스피린 외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물 한 모금조차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화를 길게 하지 말고 짧은 문자를 여러 명에게 보내세요. 긴 통화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심장 이상, 119 불렀음 같은 간단한 메시지를 가족이나 이웃 여러 명에게 빠르게 보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 구급차 요청 시 반드시 주소를 먼저 말씀하세요. 서울시 강남구 엠물로 123, 심장마비 의심 70세처럼 간결하고 명확하게요. 구급대원이 빠르게 도착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생명줄입니다. 여섯 번째, 호흡은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며 후 소리를 내세요. 빠르고 얕은 호흡은 당황을 부추기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이 느린 호흡법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차세를 자주 바꾸지 말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세요. 몸을 자꾸 움직이면 심장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75세 정옥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가슴 통증을 느끼시고 병원에 가야겠다며 직접 차를 몰다 도로에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이 발견해 119를 불렀지만 이미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친 뒤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갔고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할머니는 퇴원 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차를 몰지 않았다면 더 빨리 나았을 텐데요. 반면 70세 김동현 어르신은 제 지침을 따라 침착히 대응하셨습니다. 통증이 시작되자 의자에 앉아 119에 전화하고 문을 열어두셨죠. 덕분에 구급대원이 8분 만에 도착해 빠르게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퇴원 후 어르신은 손주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매일 공기놀이를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웃으셨어요.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심장마비 발생 후 첫 10분 동안의 행동은 생존율을 5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의사항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제 환자들 중 이 지침을 따른 분들은 대부분 빠르게 회복하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68세 최영숙 어르신은 이 주의사항을 익힌 뒤 어느 날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겪었을 때 침착히 대처해 무사히 퇴원하셨죠. 어르신은 그때 선생님 말이 떠올라 당황하지 않았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사항들은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5분만 연습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화로 주소를 말하는 연습을 하거나 문을 열어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준비가 위급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환자들 중 85% 이상이 이 주의사항을 익힌 뒤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해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준비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방금 심장마비가 왔을 때 해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실수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생명을 지키는 비결은 위급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심장마비는 준비된 사람에게 훨씬 더 관대하죠. 지난 50년간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사소해 보이는 준비가 생명을 구하는 거대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심장마비에 대비하는 3가지 기본 준비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준비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첫 번째 준비는 현관에 비밀번호나 열쇠를 잘 보이게 비치하는 겁니다. 위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문을 여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소중한 황금 시간을 잃을 수 있어요. 현관문 옆에 작은 메모지로 비밀번호를 적어두거나 열쇠를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세요. 이 작은 행동이 구급대원의 도착 시간을 몇 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에 119와 가족 번호를 SOS 설정으로 저장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버튼 하나로 긴급 연락처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이 설정을 해두면 당황한 순간에도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휴대폰 잠금 화면에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기저질환을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A형, 고혈압 약 복용, 페니실린 알레르기 같은 간단한 정보가 구급대원의 빠른 판단을 돕습니다. 제 환자, 80세 황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황 할머니는 어느 날 새벽 가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다행히 현관문 옆에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붙여두셨죠. 구급대원이 5분 만에 집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빠른 치료 덕에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퇴원 후 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메모 하나가 내 생명을 구했어요. 손주들 결혼식에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반면 73세 이병철 어르신은 이런 준비가 없으셨습니다.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 119를 불렀지만 구급대원이 잠긴 문을 열지 못해 10분 넘게 기다려야 했죠. 그 시간 동안 어르신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회복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전 준비를 한 환자는 생존율이 30%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준비들은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제 환자 69세 박미경 어르신은 휴대폰 SOS 설정을 해둔 덕에 심장마비 증상을 느낀 순간 버튼 하나로 가족과 119에 동시에 연락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잠금 화면에 적힌 정보를 보고 바로 적절한 처치를 시작했죠.
어르신은 퇴원 후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아침마다 공원 산책이 즐겁다고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5분만 시간을 내어 현관에 메모를 붙이고 휴대폰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이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시간이 있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준비들은 한번 설정해두면 평생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제 환자들 중 90% 이상이 이 준비를 한 뒤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셨어요. 71세 최영우 어르신은 처음엔 너무 귀찮다며 망설이셨지만 가족의 권유로 비밀번호 메모와 SOS 설정을 마쳤습니다. 몇 달 후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겪었을 때 이 준비 덕에 빠르게 도움을 받으셨죠. 어르신은 그때 준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라며 안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준비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실천적인 습관들을 추가하면 심장마비로부터 여러분을 더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본 준비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다음 단계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방금 우리는 심장마비에 대비하는 기본 준비 습관들을 배웠습니다. 현관에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휴대폰 SOS 설정을 하고 중요한 의료 정보를 남기는 것들이죠. 하지만 준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습관을 더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는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지난 50년간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런 작은 준비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심장마비를 막아줄 3가지 실천적인 준비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면 시작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라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 실천 습관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냉장고에 아스피린과 응급지침을 붙여두세요. 위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처럼 매일 보는 곳에 아스피린과 간단한 지침, 129 전화, 주소 말하기, 문 열기를 적어둔다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두 번째, 한 달에 1주 2회 가상 훈련을 해보세요. 문을 열고 아스피린을 찾고 휴대폰 SOS 버튼을 누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연습은 위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이웃이나 가까운 친척과 비상 계획을 공유하세요. 예비 열쇠 위치와 비상 연락처를 알려두세요. 작은 공동체의 손길이 생명을 구한다는 말이 있죠. 이웃이 여러분의 상황을 알면 위급할 때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8세 최영숙 어르신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최 어르신은 이웃과 비상 계획을 공유해 두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슴 통증을 느끼시자마자 SOS 버튼을 누르고 이웃에게 문자를 보내셨죠. 이웃분이 예비 열쇠로 문을 열어 구급대원을 맞이했고 덕분에 어르신은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퇴원 후 어르신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웃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손주들과 공기놀이 하는 게 하루의 기쁨이에요. 반면 71세 박민재 어르신은 이런 준비가 없으셨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을 느낀 날 혼자 계시던 터라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해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지체되었죠. 결국 회복이 더덥고 어르신은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사전 준비를 한 사람은 위급 상황에서 생존율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 준비들은 정말 간단하죠? 냉장고에 메모를 붙이고 한 달에 한두 번 연습하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제 환자 74세 이전이 어르신은 처음엔 이런 걸 굳이 해야 하나 하셨지만 가족과 함께 가상훈련을 시작하셨어요.
몇 달 후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겪었을 때 냉장고의 지침을 보고 침착히 대응하셨죠. 어르신은 퇴원 후 손주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아침마다 공원에서 손주와 웃으며 걷는다고 기뻐하셨어요. 이 작은 습관들이 어르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시죠. 여러분, 이 준비들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아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5분만 시간을 내어 냉장고에 메모를 붙이고 SOS 호출 연습을 해보세요. 이웃과 커피 한잔 나누며 비상 연락처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환자들 중 90% 이상이 이 습관을 실천한 뒤 이제 안심된다고 말씀하셨어요. 66세 김영미 어르신은 가족과 연습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며 웃으셨죠. 이 준비들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과 이웃과의 유대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실천 습관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일상에서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자, 이제 이 준비들을 바탕으로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들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다음 단계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와 위급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습관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장마비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죠. 지난 50년간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심장마비의 뿌리가 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6가지 주요 원인을 이야기하며 왜 이 원인들이 우리의 심장을 위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지금부터 심장마비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일상을 바꿀 준비를 해볼까요? 첫 번째 원인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수년간 조용히 혈관을 손상시켜 심장마비의 씨앗을 뿌립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당뇨는 혈관 내벽을 약하게 하죠. 두 번째는 고지혈증, 즉 높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입니다. 이들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을 막히게 하고 심장마비를 직접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흡연과 음주는 혈관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장마비 사망 위험이 2배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운동 부족과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혈액순환을 정체시키고 혈전 위험을 키웁니다. 다섯 번째, 짠 음식과 가공식품은 고혈압과 염증을 유발하여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과 수면 무호흡증은 심장의 산소 부족을 초래하고 혈압을 높여 심장을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제 환자 69세 이재훈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어르신은 오랜 흡연과 과로로 인해 가슴 통증을 자주 느끼셨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며 약에만 의존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죠. 검진 결과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혈관을 이미 많이 손상시킨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생활 습관이 문제라는 걸 알았더라면 달랐을 텐데요. 다행히 이 어르신은 이후 생활 변화를 통해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위험의 80%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이 심장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원인들을 알게 되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죠. 내 생활이 잘못됐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원인들을 이해하는 건 더 건강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제 환자 72세 박영희 어르신은 짠 음식을 좋아하시던 분이셨어요. 매일 라멘이나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우셨죠. 그러다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내가 음식을 바꿨더라면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지만 그 후로 어르신은 작은 변화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퇴원 후 손주들과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매일 아침이 설렌다고 웃으셨어요. 이 원인들은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원인들을 알았으니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생활도 점검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직감이 맞아요.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 씨앗을 키우거나 혹은 뿌리 뽑을 수 있죠. 자, 이제 이 원인들을 막아줄 구체적인 예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음 단계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방금 우리는 심장마비의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운동 부족과 수면 부족 같은 일상 속 습관들이 심장을 위협한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심장을 지킬 실천적인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50년간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작은 생활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지켜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3가지 예방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심장을 지킬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우리 심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건강해지거나 약해집니다. 채소, 생선, 견과류를 주로 드시고 소금, 설탕, 붉은 고기는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라면보다는 고등어 구이와 시금치 나물을 달달한 간식 대신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드셔보세요. 소금은 하루 1작은술 이하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평균 5mg 낮아진다고 해요. 이 작은 변화가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요가 같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침에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집에서 TV를 보며 간단한 요가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세 번째, 정기검진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혈압, 혈중지방, 심장 상태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명상호흡으로 긴장을 풀어보세요. 예를 들어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5분만 해보셔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제 환자 74세 정미경 어르신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정 어르신은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시며 바쁜 일상 속에서 과로하셨죠. 가슴 통증이 잦아지자 병원을 찾으셨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흡연을 끊고 매일 아침 5분 명상호흡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냐며 망설이셨지만 한 달 뒤 혈압이 안정되고 가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퇴원 후 손주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아침마다 손주와 공원을 걷는 게 행복하다고 웃으셨어요.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은 심장마비 위험을 4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 원칙들은 거창하지 않아요. 제 환자 70세 이영자 어르신은 매일 짠 반찬을 즐기셨지만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동네 공원을 20분씩 걸으셨어요. 3개월 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며 기뻐하셨죠. 또 다른 환자 68세 김동현 어르신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지만 명상호흡을 시작한 뒤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밤마다 푹 자고 아침에 손주와 책 읽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사소한 변화들이 심장을 지키고 삶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원칙들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제 환자들 중 85% 이상이 이 방법을 실천한 뒤 몸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에 채소를 한 접시 더 추가해 보세요. 또는 내일 아침 동네를 15분만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 심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루 5분 명상 호흡이나 10분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이 변화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실천법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죠.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심장을 오래도록 빛나게 할 마무리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장마비라는 무서운 불청객을 이겨내는 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5가지 경고신호,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7가지 자구책, 미리 준비하는 4가지 습관, 그리고 심장을 튼튼히 지키는 3가지 예방 원칙까지. 이 모든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을 오래도록 밝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같은 지혜입니다. 지난 50년간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하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78세의 윤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윤순자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려우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 채소 위주의 식단, 매일 20분 걷기, 명상 호흡을 실천하신 뒤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할머니는 손주의 결혼식에서 활짝 웃으며 춤을 추셨어요. 퇴원 후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던 그 미소가 잊히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병을 막는 데 그치지 않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 아침 공원의 상쾌한 공기, 손주의 웃음소리를 더 오래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응급지침 메모를 붙이고 가족과 비상연락처를 공유하거나 오늘 저녁 채소 한 접시를 더 올려놓아 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여러분의 심장을 튼튼히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환자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90%가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지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어떤 준비를 시작했나요? 혹시 가족과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손주들과 웃으며 보내는 아침, 그리고 매일 설레는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지혜로 다시 만나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